안녕하세요. 앵지 유니버스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제가 VLA, 그러니까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VLA는 카메라로 주변을 보고 언어 명령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로봇 행동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실제 물리세계에서 로봇이 물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얇은 카드를 슬롯에 끼우거나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리거나 치약을 적당한 힘으로 짜거나 종이 한 장을 넘기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사람은 이런 작업을 할 때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압력, 물체가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 표면이 눌리거나 변형되는 감각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많은 VLA 모델들은 이런 촉각 정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촉각을 넣더라도 그냥 추가 센서 입력 정도로만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2026년 6월 꽤 흥미로운 연구가 새로 공개되었는데요. 제목은 T-REX, Tactile Reactive Dexterous Manipulation입니다. 여기서 텍타일 리액티브라는 말은 촉각 신호에 반응한다는 뜻이고 덱스터러스 매니퓰레이션은 사람 손처럼 섬세하고 복잡한 조작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이 논문은 로봇이 시각과 언어만으로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손끝의 촉각 신호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정교한 조작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연구입니다. 지금까지의 VLA는 주로 시각과 언어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은 빠르게 좋아졌지만 실제 물체와 접촉한 뒤에 얼마나 세게 누를지, 미끄러지고 있는지, 걸렸을 때 어느 방향으로 살짝 수정해야 하는지 같은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촉각은 카메라 이미지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는 신호입니다. 눈으로 장면을 다시 보고 계획을 수정하는 속도보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힘 변화에 반응해야 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바로 그런 포인트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논문이 왜 나왔고 T-REX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통해 촉각 반응형 조작을 구현하는지,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는 기존 VLA 대비 무엇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EX의 핵심 아이디어는 로봇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시각과 언어를 기반으로 비교적 느리게 계획하고 실제 접촉이 일어난 뒤에는 촉각 정보를 이용해서 훨씬 빠르게 행동을 미세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T-REX는 시각, 언어, 행동, 촉각을 모두 하나의 모델 안에서 다루되 이 정보들이 실제 로봇 제어에서 요구하는 시간 스케일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것을 저주파 시각운동 계획과 고주파 촉각 보정의 분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고 치약을 칫솔 위에 짜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느려도 괜찮지만 치약 튜브를 누르는 순간 손끝에 느껴지는 입력 변화에 반응하는 과정은 훨씬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논문의 피겨 3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겨 3의 위쪽 큰 박스는 T-REX 전체 모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멀티모달 쉐어드 어텐션이라고 적힌 긴 회색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멀티모달은 여러 종류의 입력을 함께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T-REX는 머리 쪽 카메라 이미지, 손목 카메라 이미지, 언어 명령, 촉각 센서 신호, 그리고 로봇의 행동 토큰을 함께 다룹니다. 쉐어드 어텐션은 이 서로 다른 정보들이 서로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apply to spaced라는 언어 명령이 들어오면 모델은 이미지 속 칫솔과 치약 튜브를 보고 손목 카메라에서 현재 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촉각 센서에서 지금 물체를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다만 이 모든 정보를 항상 같은 속도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각 모델은 무겁고 느린 반면에 촉각 반응은 빠르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겨 3의 모델 구조는 3개의 엑스퍼트로 나뉩니다. 여기서 엑스퍼트는 전문가라는 뜻이지만 특정 역할을 맡은 트랜스포머 모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레이턴트 엑스퍼트입니다. 이 모듈은 미래의 시각 표현을 예측합니다. 레이턴트는 겉으로 바로 보이는 픽셀 이미지가 아니라 모델 내부에서 압축된 의미 표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레이턴트 엑스퍼트는 지금 이 장면과 명령을 보면 잠시 뒤 시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를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겨 3의 왼쪽 위를 보면 연속된 장면 이미지와 그 아래에 작은 토큰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퓨처 레이턴트 얼라인먼트입니다. 얼라인먼트가 정렬 또는 맞춤이라는 뜻이니까, 즉 모델이 지금의 행동이 미래 장면 변화와 맞아떨어지도록 학습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봇이 치약을 짜는 행동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칫솔 위에 치약이 올라간 장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레이턴트 엑스퍼트는 이런 시각적 미래 맥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액션 엑스퍼트입니다. 피겨 3의 가운데 있는 초록색 영역인데요. 이 모듈은 로우 프리퀀시, 디노이징, 즉 낮은 빈도의 행동 복원 과정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디노이징은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뜻으로 T-REX가 행동을 한 번에 직접 출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에는 무작위 노이즈에 가까운 행동 후보에서 출발해서 점점 실제 실행 가능한 행동으로 다듬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앞선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것처럼 디퓨전 폴리시나 플로우 매칭 계열의 로봇 정책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흐릿한 행동 계획을 만들고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점점 명확한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액션 엑스퍼트는 이 과정의 앞부분을 담당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액션 엑스퍼트가 약 5Hz, 즉 1초에 약 5번 정도 동작하는 저주파 행동 계획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 정도 속도는 시각과 언어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조작 방향을 정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손끝 접촉 변화에 즉각 반응하기에는 느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T-Rex에서 가장 중요한 텍타일 엑스퍼트입니다. 피겨 3의 오른쪽 보라색 영역입니다. 이 모듈은 하이 프리퀀시 디노이징, 즉 높은 빈도의 행동 보정을 담당합니다. 논문에서는 약 20Hz로 동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초에 약 20번, 다시 말해 0.05초마다 한 번씩 촉각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봇이 물체를 누르거나 끼우거나 밀거나 접촉면을 따라 움직일 때는 아주 작은 힘 변화나 미끄러짐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좁은 슬롯에 넣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카드가 슬롯 앞에 잘 정렬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끝부분이 살짝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다시 전체 장면을 보고 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서 느껴지는 접촉 방향과 저항을 바탕으로 각도나 힘을 아주 빠르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텍타일 엑스퍼트가 바로 이런 역할을 맡습니다. 피겨 3의 오른쪽 아래에는 스페이셜 템퍼럴 텍타일 인코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촉각 정보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토큰으로 바꿔주는 모듈입니다. 스페이셜은 공간적이라는 뜻이고 템퍼럴은 시간적이라는 뜻입니다. 촉각은 단순히 지금 힘이 몇 뉴턴이다라는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손가락에 어느 위치가 눌렸는지, 누르는 힘이 시간이 지나며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물체가 미끄러지는 조짐이 있는지, 표면이 변형되고 있는지 같은 정보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T-Rex는 최근 힘의 이력, 현재 힘 벡터, 그리고 디포메이션 맵을 함께 사용합니다. 포스 히스토리는 최근 몇 순간 동안의 힘 변화 기록이고, 디포메이션 맵은 촉각 센서 표면이 어떻게 눌리고 변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공간 지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최근 포스 히스토리를 VQ, VA로 압축하고 현재 포스 벡터는 별도로 프로젝션해서 즉각적인 접촉 정보를 보존하며 디포메이션 맵은 컨볼루셔널 인코더로 처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면 이 부분은 촉각 정보를 하나의 덩어리로 그냥 모델에 넣는 것이 아니라 촉각 안에서도 성격이 다른 정보를 나누어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T-Rex가 다루는 촉각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몇 프레임 동안 힘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손끝에 얼마나 힘이 걸리고 있는지, 세 번째는 촉각 센서 표면이 어디에서 얼마나 눌리고 변형되었는지입니다. 논문에서는 이 세 종류의 정보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코딩한 뒤 마지막에 하나의 텍타일 토큰 시퀀스로 합쳐서 텍타일 엑스퍼트에 전달합니다. 여기서 먼저 리센트 포스 히스토리는 방금 전부터 지금까지 힘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얇은 카드를 집어 빼거나 치약을 짜거나 컵을 찢듯이 벌리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중요한 것은 한순간의 힘값만이 아닙니다. 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지, 갑자기 튀었는지, 미끄러지기 직전에 작은 진동이 생겼는지, 물체가 눌리면서 힘이 완만하게 변하는지 같은 시간적인 패턴이 중요합니다. 이런 패턴은 로봇이 지금 물체를 너무 세게 누르고 있는지, 접촉이 안정적인지, 곧 미끄러질 것 같은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포스 히스토리는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면 정보량이 많고 노이즈도 많고 모델 입장에서는 매 순간 해석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T-Rex는 최근 힘 이력을 퍼핑거, VQ, VAE로 압축합니다. 퍼핑거라는 말은 손가락마다 따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5손가락이 모두 같은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지는 물체를 지지하고 있고 검지는 미끄러짐을 감지하고 있고 중지는 거의 접촉하지 않는 식의 차이를 손가락별로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VQ, VA는 여기서 복잡한 힘 변화 패턴을 작고 안정적인 토큰으로 바꿔주는 압축기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5프레임 동안의 힘 변화가 그대로 들어오면 모델은 긴 숫자열을 직접 해석해야 합니다. 반면 VQ, VA를 거치면 이 힘 변화가 부드럽게 압력이 증가하는 패턴, 갑자기 충격이 들어온 패턴, 미세하게 흔들리는 미끄러짐 전조 패턴처럼 더 압축된 표현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VQ, VA로 최근 힘 이력을 압축하면 시간적 패턴을 잘 잡을 수 있지만 압축 과정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한 힘값은 일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까지는 부드럽게 접촉하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갑자기 너무 큰 힘이 걸렸다면 로봇은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과거 이력과 함께 압축해버리면 순간적인 접촉 변화가 평균화되거나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현재 포스 벡터 FT를 VQ베이에만 맡기지 않고 별도로 프로젝션해서 넣습니다. 여기서 프로젝션은 복잡한 개념이라기보다 현재 힘 벡터를 트랜스포머가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차원의 피처 벡터로 바꿔주는 선형 변환 또는 작은 신경망 처리라고 보면 됩니다. 즉 정리하면 T-Rex는 힘 정보를 두 갈래로 봅니다. 하나는 최근 힘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손끝에서 느껴지는 힘입니다. 최근 힘의 흐름은 VQ, VA로 압축해서 안정적인 시간 패턴으로 만들고 현재 힘은 별도 프로젝션으로 직접 넣어서 즉각성을 보존합니다. 그 다음으로 디포메이션, 맵은 힘 벡터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촉각 정보입니다. 포스 벡터가 손가락의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걸렸는가를 나타낸다면 디포메이션 맵은 센서 표면의 어느 위치가 얼마나 눌렸는가를 2차원 지도처럼 보여주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손끝 촉각 센서가 작은 고무 표면처럼 되어 있고 그 표면이 물체와 닿으면서 일부 영역이 움푹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디포메이션 맵은 접촉 위치, 접촉 면적, 압력 분포, 물체의 모서리나 곡면이 닿는 모양 같은 공간적인 단서를 담습니다. 이런 디포메이션 맵은 이미지와 비슷한 성격을 갖습니다.
이미지에서 인접한 픽셀들이 함께 의미를 만들듯이 디포메이션 맵에서도 인접한 위치의 변형값들이 함께 접촉 패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점만 강하게 눌리면 뾰족한 물체나 모서리에 닿은 것일 수 있고, 넓은 영역이 부드럽게 눌리면 평평한 면이나 말랑한 물체를 누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디포메이션 맵을 컨볼루셔널 인코더로 처리합니다. 컨볼루셔널 인코더는 2차원 공간 구조를 잘 읽는 신경망이기 때문에 디포메이션 맵 안에서 어디가 눌렸는지, 접촉면이 넓은지 좁은지, 압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같은 공간적인 패턴을 뽑아내는데 적합합니다. 결국 이 세 정보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VQVA로 압축한 포스 히스토리는 접촉의 시간적 흐름을 알려줍니다. 별도로 프로젝션한 커런트 포스 벡터는 지금 당장의 힘 상태를 빠르게 알려줍니다. 컨볼루셔널 인코더로 처리한 디포메이션 맵은 접촉이 손끝의 어느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결국 Trex는 이 세 가지 피처를 이어붙여 텍타일 토큰 시퀀스를 만들고, 텍타일 엑스퍼트가 이 토큰을 사용해 기존 시각 기반 액션 플랜을 빠르게 보정합니다. 이제 피겨 3의 아래쪽, 왼쪽 액션 텍타일 캐스케이디드 디노이징 부분을 보면 Trex의 핵심 동작 방식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기서 캐스케이디드는 단계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먼저 스테이지 1에서 액션 엑스퍼트가 동작합니다. 그림에는 스텝 0, 스텝 6, 스텝 10 같은 단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전체 디노이징 과정을 10개의 오일러 스텝으로 나누고 그중 앞에 6단계를 액션 엑스퍼트가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오일러 스텝은 연속적인 변화 과정을 작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조금씩 적분해 나가는 수치 계산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노이즈 액션, 즉 노이즈가 섞인 행동 토큰에서 출발합니다. 액션 엑스퍼트는 시각과 언어 맥락을 보고 이것을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한 중간 행동 상태로 바꿉니다. 이때 완전히 최종 행동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중간 지점을 타우 스플릿이라고 부릅니다. 타우는 디노이징 과정에서 현재 노이즈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타우가 1에 가까우면 노이즈가 많은 상태이고, 타우가 0에 가까우면 깨끗한 실제 행동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Trex는 이 경로를 중간에서 끊고 앞부분은 액션 엑스퍼트가, 뒷부분은 텍타일 엑스퍼트가 맞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 2에서 텍타일 엑스퍼트가 동작합니다. 피겨 3에서 보라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중요한 점은 텍타일 엑스퍼트가 매번 무거운 시각 모델을 다시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액션 엑스퍼트가 계산한 비주얼 랭귀지 컨텍스트를 캐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캐시는 이전에 계산한 결과를 저장해두고 재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피겨 3에도 리유즈 캐시드 비주얼 랭귀지 컨텍스트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각과 언어로부터 얻은 큰 맥락은 한번 계산해서 저장해두고 이후 빠른 촉각 반응 단계에서는 이 저장된 맥락을 다시 사용합니다. 덕분에 텍타일 엑스퍼트는 매 순간 카메라 이미지를 무겁게 다시 처리하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촉각 토큰만 빠르게 반영해서 행동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겨 3의 오른쪽 아래 어싱크로너스 리액티브 엑시큐션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어싱크로너스는 비동기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모듈이 같은 타이밍에 한꺼번에 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액션 엑스퍼트는 초록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약 5Hz로 천천히 실행됩니다. 반면 텍타일 엑스퍼트는 보라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T는 1, T는 2, T는 3, T는 4, T는 5처럼 더 촘촘한 간격으로 실행됩니다. 이 구조가 바로 느린 시각 계획과 빠른 촉각 반응을 분리한다는 말의 실제 구현입니다. 시각 기반 계획은 한번 세워두고 촉각 기반 보정은 그 사이사이에 여러 번 들어가면서 행동을 계속 수정합니다. 이것을 로봇 조작 관점에서 보면 훨씬 직관적입니다. 사람이 물체를 잡을 때도 눈은 대략적인 위치와 목표를 알려주지만 실제로 얼마나 세게 잡을지, 미끄러질 것 같은지, 더 눌러야 하는지는 손끝 감각이 빠르게 결정합니다. 컵을 집을 때 눈은 컵의 위치를 알려주고 손끝은 컵이 미끄러지는지, 너무 세게 눌러 찌그러뜨리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Trex는 이 인간의 조작 구조를 모델 아키텍처 안에 반영한 셈입니다. 기존 VLA가 보고 이해하고 행동을 출력하는 구조였다면 Trex는 여기에 접촉이 일어난 뒤 빠르게 다시 반응하는 경로를 추가한 것입니다. Trex의 정책은 파이세타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P는 폴리시, 즉 로봇이 현재 관측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세타는 이 폴리시를 구성하는 신경망 파라미터입니다. 이 정책은 RGB 관측 OT, 언어 명령 L, 촉각 힘 이력 FT, HF, T, 그리고 촉각 변형 지도 DT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RGB 관측은 카메라 이미지이고 L은 apply to space 같은 자연어 명령입니다. FTH, FT는 현재 시점 T까지의 최근 촉각 힘 기록입니다. HF는 얼마나 과거까지 볼 것인지를 나타내는 길입니다. DT는 현재 촉각 센서 표면의 변형 상태입니다. 이 모든 입력을 합쳐서 CT라는 멀티모달 컨텍스트, 즉 멀티모달 맥락으로 둡니다. 그리고 모델은 AT, T 플러스 H라는 퓨처 액션 청크를 예측합니다. 액션 청크는 현재 시점 T부터 미래 H까지 이어지는 짧은 행동 시퀀스입니다. 로봇 제어에서 액션 청크를 쓰면 매 순간 완전히 새 행동을 만드는 것보다 더 부드럽고 일관된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Trex에서 액션 청크를 만드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액션 엑스퍼트가 시각과 언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행동 궤적을 만듭니다. 이때 로봇은 치약 튜브를 잡고 칫솔 쪽으로 이동해서 누른다 같은 큰 흐름을 잡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약이 얼마나 나오는지, 튜브가 얼마나 말랑한지,
손가락 압력이 충분한지는 시각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텍타일 엑스퍼트가 현재 손끝의 힘과 변형 정보를 보고 남은 디노이징 과정을 완성합니다. 이때 최종 행동은 단순한 시각 계획이 아니라 촉각으로 보정된 행동이 됩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촉각을 단순한 추가 입력으로 넣는 방식의 한계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VLA에 텍타일 벡터를 그냥 붙이면 모델은 촉각을 하나의 부가 정보처럼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촉각은 카메라 이미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카메라는 장면에 전역 정보를 주지만 촉각은 접촉 순간에 국소적이고 빠른 변화를 줍니다. 또 시각 정보는 모델이 무겁게 처리해도 어느 정도 괜찮지만 촉각 정보는 늦게 반응하면 이미 물체가 미끄러졌거나 카드가 걸렸거나 치약을 너무 많이 짠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ex는 촉각을 시각과 같은 속도로 처리되는 또 하나의 모달리티로 보지 않고 행동을 마지막 순간에 빠르게 보정하는 반응 경로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피겨1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전체 개요를 다시 보면 이 철학이 데이터와 학습 과정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휴먼 이고센트릭 프리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1인칭 시점 영상, 즉 사람이 직접 물체를 다루는 대규모 영상을 이용해 시각, 언어, 행동의 기본 감각을 먼저 학습한다는 뜻입니다. 논문에서는 22,889시간의 인간 중심 영상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인간 영상에는 로봇 손끝 촉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아래에는 T-Rex 데이터셋이 따로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셋은 100시간의 로봇 원격 조작 데이터이며 7,700개 이상의 트러젝토리, 22개의 모터 프리모티브, 200개 이상의 물체, 그리고 다양한 촉각 신호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트러젝토리는 하나의 조작 시도에서 시간에 따라 이어지는 관측과 행동의 기록이고, 모터 프리모티브는 클로즈, 필, 랩, 폴드, 와이프, 스퀴즈, 인서트, 익스트랙트처럼 더 복잡한 작업을 구성하는 기본 조작 단위입니다. 즉 T-Rex는 처음부터 모든 작업을 하나하나 외우게 하지 않고 접촉이 많은 기본 조작 패턴을 폭넓게 학습시킨 뒤 후속 작업에 적은 데이터로 적응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국 T-Rex의 학습 과정은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인간 1인칭 영상으로 시각과 언어, 손동작의 일반적인 프라이어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프라이어는 사전 지식 또는 기본 감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촉각이 동기화된 로봇 데이터로 미드 트레이닝을 하는 단계입니다. 미드 트레이닝은 사전 학습과 특정 작업 파인 튜닝 사이에 들어가는 중간 학습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모델은 사람 영상에서 배운 시각적 조작 감각을 실제 로봇의 손, 실제 로봇의 센서, 실제 접촉 동역학에 맞춰 정렬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작업에 대한 포스트 트레이닝입니다. 포스트 트레이닝은 특정 작업을 잘하게 만들기 위한 후속 미세 조정입니다. 논문에서는 복잡한 작업에 대해 약 100개의 태스크 데몬스트레이션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T-Rex의 핵심은 촉각을 어디에, 어떤 속도로, 어떤 역할로 넣을 것인가인 듯합니다. 시각과 언어에 강한 기존의 VLA의 장점을 버리지 않고 대신 그 위에 빠른 촉각 엑스퍼트를 얹었습니다. 액션 엑스퍼트는 여전히 큰 맥락을 보고 행동의 뼈대를 만들고, 텍타일 엑스퍼트는 그 행동의 마지막 구간을 촉각으로 수정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T-Rex는 LA의 장점인 언어 지시, 이해와 시각적 일반화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VLA가 약했던 접촉 기반 미세, 조작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험 결과도 함께 살펴보면서 T-Rex가 정말 촉각이 필요한 조작에서 유의미한 성능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결과는 테이블 1입니다. 이 표는 총 12개의 텍타일 리액티브, 매니퓰레이션, 태스크, 즉 촉각 반응이 중요한 실제 로봇 조작 작업에서 여러 모델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각 작업은 16번씩 평가했고 표 안의 숫자는 성공률을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가 작업들이 단순히 물체를 집어서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플립 페이지는 얇은 페이지를 넘기는 작업이고, 어플라이 페이스트는 치약을 적절히 짜는 작업이며, 스플릿 컵은 겹쳐진 컵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오픈락은 열쇠를 돌려 자물쇠를 여는 작업이고, 익스트랙트 카드는 얇은 카드를 빼내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들은 모두 눈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 위치는 알 수 있겠지만 실제 성공 여부는 접촉 순간의 힘 조절, 미끄러짐, 걸림, 변형 같은 촉각 정보에 크게 좌우되는 작업들입니다. 테이블 1의 맨 오른쪽 평균 성공률을 보면 차이가 꽤 분명하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비주어 텍타일 이미테이션 폴리시인 바이텍 퍼머는 평균 3%, 리액티브 디퓨전 폴리시 계열인 RDP는 평균 6%, 텍타일 VLA는 평균 15%에 머무릅니다. 큰 규모의 인간 1인칭 영상으로 사전 학습된 이고 스케일은 평균 35%까지 올라가는데 이 결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작은 데이터로 촉각 정책을 학습하는 것보다 대규모 시각, 행동 사전 학습이 로봇 조작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T-Rex는 평균 65%까지 올라갑니다. 즉 가장 강한 베이스라인인 이고 스케일보다도 훨씬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플립 페이지는 96%, 트랜스퍼 에그는 75%, 어플라이 페이스트는 66%, 스플릿 컵은 78%, 익스트랙트 카드는 70%를 기록합니다. 즉 T-Rex가 단순히 평균 점수만 올린 것이 아니라 얇고 미끄럽고 변형되고 힘 조절이 필요한 작업 전반에서 성능을 끌어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파이 0.5 플러스 텍타일입니다.
이 모델은 기존 VLA 계열 모델에 촉각 정보를 추가로 넣은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런데 평균 성공률은 오히려 6%로 매우 낮습니다. 아마 이 결과가 이 논문이 주장하는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촉각은 그냥 입력에 붙인다고 성능이 좋아지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촉각은 빠르게 변하고 접촉 순간에만 의미가 강해지고 시각 정보와 다른 시간 스케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촉각을 제대로 쓰려면 모델 구조 자체가 촉각 반응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T-Rex가 강한 이유는 촉각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액션 엑스퍼트와 텍타일 엑스퍼트를 분리해서 느린 시각 계획과 빠른 촉각 보정을 다르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결과는 테이블이입니다. 이 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즉 T-Rex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거나 바꿨을 때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촉각이 중요한가? 촉각 중에서도 시간적인 힘 변화와 공간적인 변형 정보가 중요한가? 비동기 촉각 보정 구조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를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결과인데요. 테이블 2의 맨 위 풀 모델, 즉 T-Rex 전체 모델은 6가의 대표 작업 평균 65%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텍타일 인풋을 제거한 위드아웃 텍타일 설정에서는 평균이 42%로 떨어집니다. 논문표에는 마이너스 23%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촉각을 제거했을 때 성능이 크게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과는 T-Rex의 성능 향상이 단순히 더 큰 모델이나 더 많은 데이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픈락은 47%에서 23%로 익스트랙트 카드는 70%에서 34%로 떨어집니다. 자물쇠를 여는 작업이나 카드를 빼내는 작업은 접촉 상태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작은 걸림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작업에서 촉각 제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행들을 보면 촉각 정보의 종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LP 포스 플러스 디폼은 평균 58%, 디폼만 사용한 경우는 평균 54%, MLP 포스 플러스 VQ 베이포스는 평균 59%입니다. 여기서 포스는 손가락에 가해지는 힘 정보이고 디폼은 촉각 센서 표면이 어떻게 눌리고 변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풀모델이 이들보다 더 높은 65%를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현재 힘 값이나 현재 변형 지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에 따른 힘 변화와 공간적인 변형 정보를 함께 인코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로봇 손끝에서 지금 얼마나 눌렸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보다 힘이 증가하고 있는가, 접촉 위치가 옆으로 밀리고 있는가, 센서 표면이 어떤 패턴으로 변형되고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이블 2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조적 설계도 확인합니다. 위드아웃 어싱크는 비동기 촉각 보정 구조를 제거한 설정입니다. 여기서 평균 성능은 60%로 전체 모델의 65%보다 낮습니다. 차이가 5%포인트 정도라 아주 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같은 촉각 정보를 쓰더라도 시각 계획과 촉각 보정을 같은 주기로 동기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텍타일 엑스퍼트가 더 빠른 주기로 비동기적으로 보정하는 구조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겨 5를 살펴볼 건데요. 이 그림은 T-Rex가 데이터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겨 5에는 어플라이 투 스페이스트, 스플릿 컵, 익스트랙트 카드 3개의 작업이 나와 있고 각 그래프의 가로축은 후속 학습에 사용한 데몬스트레이션 개수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은 사람이 원격 조작으로 보여준 작업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가로축을 보면 10개, 20개, 50개, 100개, 200개로 늘어나고 세로축은 성공률입니다. 파란색 선은 T-Rex의 텍타일 그라운디드 미드 트레이닝을 거친 경우이고 초록색 선은 이런 중간 학습 없이 바로 태스크 스페시픽 데이터로만 학습한 경우입니다. 피겨 5의 왼쪽 어플라이 투 스페이스트를 보면 데몬스트레이션이 파란색은 29%에서 시작하지만 초록색은 9%에 머뭅니다. 데이터가 100개로 늘어나면 파란색은 66%, 초록색은 34%입니다. 200개까지 늘려도 파란색은 71%, 초록색은 36%입니다. 가운데 스플릿 컵에서도 같은 경향이 보입니다. 10개의 데몬스트레이션에서는 파란색이 36%, 초록색이 17%이고 200개에서는 파란색이 85%, 초록색이 55%입니다. 오른쪽 익스트랙트 카드도 마찬가지로 10개에서는 26%대 12%, 200개에서는 78%대 50%입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적은 데이터 구간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로봇 데이터를 모으는 일은 매우 비쌉니다. 특히 양손 덱스터러스 핸드로 촉각까지 동기화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T-Rex는 100시간 규모의 텍타일 그라운디드 미드 트레이닝을 통해 기본적인 접촉 조작 감각을 미리 학습해 두었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에 대해서도 적은 데몬스트레이션만으로 빠르게 적응합니다. 즉, 피겨 5는 T-Rex가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콘택트 리치 태스크를 배울 때 필요한 데이터 양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T-Rex라는 연구를 통해서 촉각을 VLA에 넣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센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의 핵심은 로봇이 눈으로 보고 천천히 계획하는 과정과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각에 빠르게 반응하는 과정을 분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에서도 이런 구조가 실제 접촉 기반 조작, 특히 힘 조절과 미세한 보정이 필요한 작업에서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면
VLA 기술이 점점 더 커지고 범용화되는 흐름과 동시에 촉각, 힘, 접촉, 미끄러짐, 변형 같은 물리 감각을 모델 안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는 촉각을 별도의 모달리티로 넣고, 어떤 연구는 빠른 제어 엑스퍼트를 따로 두고, 또 어떤 연구는 월드 모델이나 저수준 제어기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술들은 어떤 구조로 수렴하게 될까요? 앞으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